세계 역사 속 커피 이야기. 커피를 안 주면 이혼 사유가 되었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물오른 지식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필수적인 아이템, 바로 커피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르는 지식은 커피 좋아하시나요? 물론이죠. 저는 핸드드립으로 직접 내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아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커피 이야기가 흥미로울 수도 있겠네요. 커피의 발견과 역사, 그리고 다양한 재미있는 지식까지 알아볼게요. 커피의 역사는 오래전 9세기 혹은 그 이전에 아프리카 대륙의 에티오피아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해져요. 전설에 따르면 양치기인 칼디라는 사람이 양들이 야생 커피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 활발해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가져다가 수도승들에게 보여줬는데 수도승들은 그 열매로 물을 끓여 마시니까 밤새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겼다고 해요. 아, 그게 각성제인 카페인 성분 때문이겠군요. 커피는 이렇게 발견된 뒤 주로 수도원과 사원을 중심으로 전파되었어요. 이후 15세기에 이르러 아라비아 반도로 전파되면서 스페인 무슬림 지배 기간에 이르러서는 유럽으로까지 퍼져나갔어요. 17세기에 이르러 네덜란드인들은 인도네시아 자바섬을 통해 커피를 도입하고 영국은 아메리카로 전파시키면서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유럽인들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아메리카의 식민지에서 커피를 재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엔 언제 커피가 들어왔나요? 우리나라의 커피 역사는 1890년 전후로 에티오피아에서 처음 커피가 재배되기 시작한 때보다 1000년 이상 지나서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커피를 제일 먼저 마신 사람은 누구예요? 조선의 제26대 왕이자 대한민국 제1대 황제인 고종이 공식적으로 처음 커피를 마신 사람이에요. 명성 황후가 시해된 을미사변 이후 일본군의 공격에 신변을 위협을 느낀 고종과 태자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아관 파천 때예요. 고종은 이때 조선 초대 주재 베베르 공사의 처형 손탁 여사에게 처음 커피를 대접받은 후 커피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죠. 하지만 1880년대 중반 조선의 궁궐을 찾은 외국인 손님에게는 이미 커피가 제공되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카페에 대해 알려주세요. 고종 39년 손탁에 의해 지금 서울 정동에 건립된 서양식 호텔인 손탁호텔 1층 정동 구락부가 생기면서부터예요. 당시 커피는 가베라고 불리었는데 높은 신분의 양반이나 외국인만 즐길 수 있었어요. 1920년대 일제강점기 일본식 다방 문화가 유입되었고 1927년에 우리나라 사람 최초로 영화감독 이경손이 카카듀라는 다방을 개점했어요. 그 후 60년대 이후 다방 문화가 급격히 성장하게 되었죠. 사람들이 간편해서 많이 먹는 믹스커피는 언제 생긴 거예요? 1976년 세계 최초로 개발된 동서식품의 커피 믹스는 우리나라에서 커피 소비 패턴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죠. 다방이 아니라도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되었죠. 세계 최초라니 놀라운데요? 지금은 해외에서도 우리 커피 믹스의 황금 비율에 놀라더라고요. 세계 역사 속 커피에 대한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몇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 알려드릴게요. 16세기 오토만 제국 시절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커피를 제공하지 못하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었어요. 이는 커피가 일상 속에서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세계 최초의 커피하우스는 15세기에 메카에 위치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지식을 교류했어요. 이후 커피하우스는 중동, 유럽, 그리고 전 세계로 전파되었죠. 17세기 프랑스에서는 커피에 대한 인기가 급속도로 상승했어요. 프랑스의 수많은 지식인들이 커피를 즐겨 마시면서 커피와 지성을 연결짓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프랑스에서는 커피 전문점이 등장하며 커피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었죠. 17세기 영국에서는 커피 하우스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이곳에서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면서 뉴스를 읽고 사업을 논의하거나 정치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러한 커피 하우스는 영국의 커피 문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교류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어요. 커피는 과거 아라비카의 와인이라고도 불렸어요. 이는 초기에 커피가 과일처럼 발효시켜 알코올 음료로 만들어진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후 뜨거운 물에 커피 원두를 우려 마시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죠. 비엔나는 세계적으로 커피 문화가 유명한 도시 중 하나예요. 17세기 후반
오스만 투르크 군이 비엔나를 포위했지만 실패한 후 오스만 투르크 군이 놓고 간 커피 원두를 발견하게 되면서 비엔나의 커피 문화가 시작되었어요. 비엔나의 연 커피 가게가 유럽의 첫 커피하우스인 블루보틀이었죠. 우리가 아는 그 블루보틀 카페요? 지금 우리가 아는 건 미국에서 만든 브랜드예요. 하지만 위에 역사적 일화에서 가져왔죠. 어떤 일화인지 자세히 말해주세요. 17세기 중부 유럽을 공격하여 비엔나를 포위한 오스만 제국은 비밀 요원으로 위장한 상인 콜시즈키에게 속아 결국 유럽 연합군에 패배하고 커피 빈을 내주게 된 거죠. 어떻게 내어주게 된 거죠? 그 당시 터키군은 가방에 수상한 파란 병을 남긴 채 철수했죠. 사람들은 그 안의 정체를 단지 낙타먹이 정도로만 짐작했죠. 하지만 콜시즈키는 수년간 아랍에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안에 든 것이 커피라는 것을 눈치챘어요. 유럽 사람들이 커피를 낯설어하는 것을 본 그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고 1686년 유럽에 첫 번째 커피 하우스를 열게 되는데 이 커피 하우스의 이름이 바로 블루보틀이에요. 투르크 군이 두고 갔던 파란색 병과 자루에 담겨있던 대량의 커피 원두가 유럽의 커피 문화를 활성화시켰죠. 아, 그래서 블루보틀이군요. 다른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희귀한 커피로 고양이똥 커피라고도 말해요. 특이한 제조 과정으로 유명해요. 야생 10억 고양이가 커피 열매를 먹고 배설한 원두를 수거해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10억 고양이의 소와 효소가 원두에 영향을 주어 독특한 맛과 향을 가진다고 해요. 이러한 이유로 루아 커피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루아 커피가 전 세계에 인기를 끌면서 사양 고양이들이 열악한 환경에 철장에 갇혀 사육되고 있어 동물학대 논란도 있어요. 좁은 공간에서 강제로 커피 열매만을 먹여 영양실조와 카페인 중독으로 조기 사망하기도 해요. 인간들의 이기심으로 너무 잔인해요. 아무리 맛이 좋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꼭 마셔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미국의 시민전쟁 동안 커피는 군인들에게 중요한 보급품 중 하나였죠. 남부는 전쟁이 길어지면서 커피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따라 다양한 커피 대체품을 찾아내려 시도했어요. 반면 북군은 커피 공급에 문제가 없었으며 이는 전쟁에서 상대적인 이점으로 작용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 군인들은 시레이션이라는 식량 상자를 받았는데 이 상자 안에는 커피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커피는 군인들에게 에너지와 위안을 주는 중요한 요소였고 전선에서의 지친 시간을 견디는데 큰 도움이 되었죠. 18세기 스웨덴에서는 커피가 여러 번 금지되었죠. 당시 스웨덴 국왕이 커피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금지 조치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결국 스웨덴에서도 커피 문화가 활성화되었어요. 영국의 철학자 베를린은 커피가 근대 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했어요. 커피는 사람들의 집중력을 높여주고 창의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커피가 유명해진 시기와 근대 사회의 발전이 겹친다고 생각했어요. 19세기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커피 생산국이었어요. 당시 브라질에서는 커피 원두를 화폐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이 커피 원두로 물건을 사고 팔았으며 이는 브라질의 커피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죠. 그런데 커피도 다양한 방식으로 추출하더라고요. 네, 커피는 세계 곳곳에서 즐겨 마심에 따라 여러 가지 추출 방법과 기술이 개발되었어요. 크게 3가지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19세기 후반 이탈리아에서 등장한 에스프레소 기계는 높은 압력을 이용해 커피 원두에서 진한 맛과 아로마를 추출하는 데 사용되죠. 이 기술은 빠르게 한 잔씩 커피를 내릴 수 있게 해주어 커피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드립 커피는 분쇄한 커피 빈의 온수를 천천히 통과시켜 추출하는 커피예요.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드립 포트라는 도구를 사용해 내린 것이 유래죠. 콜드 브루는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커피 추출 방법으로 차가운 물에 원두를 장시간 담가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산미와 쓴맛이 줄어들어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특징인데요. 여름철 시원한 커피 음료로 인기가 많아요. 저는 핸드 드립으로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보면 왠지 더 멋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커피 맛도 더 좋겠죠? 드립 커피는 네덜란드에서 유래했다고 하지만 그땐 종이 필터를 사용하지 않았나요? 이 부분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종이 필터를 최초로 개발한 사람은
20세기 초 독일의 주부 멜리타 벤츠예요. 그녀는 커피를 더욱 깔끔하게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1908년 멜리타는 얇은 종이를 활용해 커피 원두의 찌꺼기를 필터링하면서 더욱 깔끔한 커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후 그녀는 손잡이가 달린 메탈 필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커피 필터 종이를 개발했죠. 멜리타 벤츠는 그녀의 아이디어를 특허받고 이를 대중에 소개하기 위해 멜리타라는 회사를 창립했어요. 멜리타는 자신의 발명품을 보호받고자 등록한 최초의 여성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여성이네요. 이 회사는 지금도 커피 필터와 커피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죠. 이 필터를 사용한 드립 커피는 맛과 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깨끗한 추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특히 일본에서는 이 방식이 크게 성장하면서 일본의 전통 커피 문화와도 결합되었죠. 핸드 드립 커피는 바리스타의 기술과 능력을 대표하는 방법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해요. 그간 다양한 변화와 발전을 거쳤지만 근본적인 원리는 멜리타 벤츠의 발명에서 시작된 것이죠. 오늘날 많은 커피 애호가들이 드립 커피로 원두에 본연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게 되었죠. 우리나라도 이제 드립 커피가 대중화되어 가정에서도 카페에서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죠. 이처럼 드립 커피의 인기 덕분에 다양한 드립 커피 기구들이 출시되며 커피 애호가들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물오른 지식이었습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